안녕하세요. CMTS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유형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릴까 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인 기업에서 대부분 이렇게 쓰고 있을 거고요. 그 유형별로 어떤 특징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장단점은 어떤 건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실제로 나한테는 어떤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데이터 관리라는 걸 거의 안 하죠. 그냥 각 PC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USB에 넣어서 복사해서 준다든가 이런 방식을 씁니다. 이런 방식에 문제가 되는 게 가장 큰 게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각자 그 데이터 어디 있지? 이렇게 서로 찾아서 복사해주고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으로 많이 쓰는 데이터 관리 방법이 하나가 공유 폴더 방식을 쓰는 겁니다. 공유 폴더를 쓰게 되면 윈도우즈의 특정 폴더를 공유 폴더로 지정하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다양한 사용자들이 접근해서 데이터를 쓰고 읽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윈도우즈 컴퓨터에다가 쓰는 거에 단점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 홈 버전 같은 경우는 3명에서 5명, 프로페셔널이라는 버전을 사셔도 보통 한 10명밖에 동시 접속을 하지 않아요. 못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저희한테 문의하시는데 갑자기 네트워크 접속이 안 된다, 방금 전에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동시 접속사가 10명이 있거나 또 공유로 해서 프린터 서버를 쓰고 있거나 그러면 그것도 네트워크 공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량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컴퓨터로 공유 폴더를 쓰는 방식의 또 문제점이 뭐냐면 디스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데이터가 유실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복구해야 되거나 해서 엄청난 비용을 내서 데이터 복구하는 경향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을 설명드리면 바로 요 낫습니다. 마침 오늘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DS161XX 플러스라는 데스크탑 중에서는 고급형 모델을 설치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 NAS 서버를 쓰는 이유는 공유 폴더 방식을 좀 더 편하게 쓰는 방식입니다. NAS란 말 자체가 네트워크 어태치드 스토리, 네트워크에 붙어있는 저장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똑같이 공유 폴더 방식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디스크를 여러 개를 꽂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시게이트 엑소스에 18테라 6개를 놓는데요. 용량이 엄청나죠. 디스크를 여러 개를 꽂아서 레이드 방식으로 걸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디스크가 나가더라도 하나나 두 개가 나가더라도 데이터를 유실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좀 레이드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간혹가다 레이드를 백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레이드는 백업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름에서 그 내용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레이드란 말이 redundant array, 말 그대로 풍부한 어떤 조합이라는 거죠. of independent disk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독립된 디스크들을 풍부한 어레이로 묶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개의 디스크를 하나의 디스크인 것처럼 묶어줍니다. 그러면서 레이드 5는 3개 이상부터 구성을 할 수 있고 레이드 5라는 건 여러 개를 묶은 것 중에 디스크 하나 정도의 양은 빠지지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개, 오늘 같은 경우는 6개인데요. 6개의 디스크 중에 어떤 디스크가 하나가 나가더라도 데이터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사용자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 장애만 디스크만 교체를 해서 넣으면 다시 그 상태로 맞춰줍니다. 레이드 6는 하나가 아니라 디스크 2개가 나가도 데이터를 살려있는 방식이죠. 그러면 레이드 6를 쓰면 좋은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2개가 나가더라도 데이터를 살아있는 방식이긴 하지만 그 대신에 2개의 용량만큼을 내가 쓸 수가 없습니다. 18테라 중에 자그마치 16테라를 2개면 36테라를 못 쓰는 거예요. 레이드 5는 디스크 하나 18테라만 못 쓰는 거죠. 물론 1테라짜리 6개라고 그러면 레이드 5면 1테라만 못 쓰는 거고요. 레이드 6면 2테라를 못 쓰는 겁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되느냐고 하는데 레이드 5 같은 경우는 페리티라는 방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각각의 디스크의 페리티라는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값들을 같이 저장해 놔서 디스크 중에 어떤 게 나가더라도 데이터는 그대로 살아있어서 사용자는 그대로 쓸 수 있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NAS를 사용하는 겁니다. NAS의 장점은 이렇게 디스크가 장애나도 데이터 유실될 수 없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장비에서 보시는 것처럼 랜카드가 이렇게 여러 개가 달려 있습니다.
요건 엔터프라이즈 모델이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10G 네트워크도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개는 기가비트 네트워크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기가비트와 1기가비트가 두 개가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동시 사용자들이 접속해가지고 속도가 늦어지거나 그럴 때 10G를 구성한다든가 1기가비트망을 두 개를 연결해서 로드 밸런싱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동시에 몰리더라도 속도 저하가 없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NAS를 많이 쓰고요. 또 NAS는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파일 서버 역할뿐만이 아니라 웹 서버, 메일 서버, 다양한 앱을 깔아서도 쓸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공유 폴더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SMB라는 서브 메시지 블럭이라는 그런 방식의 프로토콜을 쓰는데요. 그거 말고도 FTP, 파일 전송, 업로드, 다운로드에 쓰는 FTP라든가 Rsync, 서로 동기화를 쓰는 아니면 VPN 역할도 지원한 그런 방식의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해서 기능이 그냥 일반 파일 서버로 윈도우에서 쓰는 거랑은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체 OS가 내장되어 있어서 특별한 IT 기술이 많지 않더라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OS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줄 수 있는 계정 관리라고 그러는데요. 사용자를 만들고 그 사용자가 어떤 폴더에는 접근할 수 있고 어떤 폴더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어떤 폴더에는 들어가서 쓰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을 아주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윈도우즈에서는 아까처럼 그 접근 권한이 제한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별도의 칼이라는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사용자 수가 늘어날 때마다 등록을 해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리눅스 같은 경우는 칼 라이센스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몇백 명이 동시 접종해도 크게 문제가 없도록 쓸 수 있기 때문에 요새 NAS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럼 NAS만 사용하면은 이제 다 되는 거네. 데이터 관리에서 중소기업에서 물론 특별한 게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세 번째 방법을 설명드리면 NAS에 약간 부족한 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보안적인 측면이에요. NAS를 쓰다 보면은 문의하시는 것들이 아쉬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가 많냐면 데이터가 어디로 유출되는지 방지할 수 있냐? 아니면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NAS 자체에서도 암호화 기능도 있고 스냅샷이라고 해서 약간의 2차 백업하는 기능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스냅샷은 그러잖아요. 그 데이터를 이미지 형태로 딱딱딱 찍어놔서 특정 시간의 데이터를 관리자는 뺄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염이 되게 되면 스냅샷을 통해서 복구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NAS를 통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데이터 보안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긁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누가 데이터 유출하는지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출, 데이터 보안적인 문서, 보안적인 부분에서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랜섬웨어에 대해서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스냅샷을 통해서 랜섬웨어를 방어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스냅샷 랜섬웨어도 이렇게 검색해보다 보면 종종 나오고 해커 입장에서는 사실상 랜섬웨어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NAS를 대상으로 하는 랜섬웨어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NAS도 저희한테 보면 랜섬웨어 걸려서 갑자기 NAS가 안 돼요 이래서 보면 랜섬웨어 걸린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소기업에서 약간의 돈을 투자해서 쓸 수 있는 게 이제 그 데이터 보안 관련된 부분인 건데요. 문서 보안 방법 중에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문서 보안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DRM이라고 하고요.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각 PC에는 그 에이전트가 깔려서 정책에 맞는 데이터를 그 에이전트가 깔려 있는 것만 보셔서 자동적으로 복구해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DLP라고 해서 데이터 유출 방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NAS에 있는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할 때 승인을 받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프린터, 메신저 아니면 메일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하는 방식의 DLP 솔루션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문서 중앙화라는 솔루션도 있어요. 문서 중앙화는 각 PC에 데이터가 원칙적으로는 저장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고요.
뭐 나스나 문서 중앙화 서버에만 저장이 돼서 사용자 PC에는 에이전트를 깔면 문서 중앙화 볼륨이 보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권한이 있는 사람만 내용을 계속 쓰고 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서 보안이라는 것들이 나스에서 약간 이게 어차피 스토리지기 때문에 보안 전문 장비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솔루션이랑 합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나스랑 연동돼서 랜섬 DMZ라는 솔루션을 뭐 구축해서 같이 뭐 설치해드리고 판매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나스 자체 2차 백업을 랜섬 DMZ에서 하고 랜섬웨어가 심지어는 들어가 있더라도 실행 자체가 안 되고 접근할 수 없도록, 그리고 그 안에는 펌웨어 기반의 비가시성 볼륨을 만들어서 관리자가 아니면 볼 수도 없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유형 세 가지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선 파일 공유로만, 윈도우즈에 공유로만 쓰는 방식, 두 번째는 나스 서버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고 각각의 계정 관리를 통해서 누가 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쓰는 방식, 세 번째는 나스나 문서 중앙화, 나스나 어떤 특정 문서 서버에 DRM, DLP, 문서 중앙화 또는 랜섬 DMZ 같은 랜섬웨어 예방하는 솔루션을 탑재해서 같이 연동하는 방식, 이 세 가지 정도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비용적으로는 뭐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비용이 점점 좀 올라가겠죠. 근데 데이터의 중요도, 기업에서 이 데이터는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그거에 맞도록 쓰는 방식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이 데이터가 중요한지, 이 데이터가 없으면 회사에 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점점 더 좋은 방식으로 데이터 보안을 추가해서 하시는 방식을 추천드리고요. 아니다, 이거는 공유하는 목적이지, 그리고 외부와의 공유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은 나스 정도, 아니면 심지어는 뭐 윈도우즈의 공유 파일 공유 서버 공유 폴더로 쓰셔도 뭐 큰 무리 없다고 생각하시는 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단계를 선택해서 쓰실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부에서는 데이터 품질 관리 지침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데이터 자체의 뭐 표준, 뭐 구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쓰는 데이터라는 건 아니고 그거는 엔터프라이즈급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어떻게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통제할 것인지까지도 만들어주는 그런 품질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혹시 규모가 조금 되시는 업체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서 나온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지침을 보시면 도움이 더 되실 겁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유형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뭐 본인한테 맞는 데이터 관리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